오늘 오후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특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사람이 이 비상계엄당일 작성했던 이른바 체포명단에 대한 신빙성 의혹을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일종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이런 걸 물었습니다. 방첩사 장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체가 조금 좀 흘려 쓰는 부분이라. 홍정원 국정원 차장 잘 아시지요? 이러한 정보기관, 세계적인 정보기관의 이인자들이 정치에 끼어들고 또 국가적 혼란의 트리거가 되고 국가 운명을 뒤흔드는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간첩을 잡으라고 했더니 간첩은 잡지 않고 대북 공작을 하지 않고 탄핵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엄청나게 큽니다. 명단을 적었는데 첫 번째 명단은 국에서 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가 기억을 복귀해서 적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누구한테 제작성 시켰습니까? 보좌관,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 직원 통해서 작성하게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살생부입니다. 살생부를 보좌관한테 시키는 사람 보셨습니까? 상식에 맞습니까? 메모를 썼는데 왼손으로 썼답니다. 왼손잡이랍니다. 이 사람 왼손잡이 아닙니다. 제가 제보받은 게 보면 저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어떻게 왼손잡이입니까? 이 메모의 신빙성, 필체. 이제 왼손 오른손 나왔는데 저 장면이에요. 여당이 의혹 제기하는 건 분명히 그냥 보통 오른손잡이가 하듯이 본인이 메모하는 저런 제스처와 신용을 취했는데 아니 본인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글씨를 흘렸었다. 이게 홍장원 1차장의 증언이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래서 아예 성일종 의원은 홍장원 1차장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수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예. 그 이제 단서는 어떤 거냐면 일단 뭐 저번에 말씀이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그 각 말씀마다 이게 뭐가 그런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마지막에 정리한 그 말 자체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하면서 불러주는 걸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왼손으로 적었든 어쨌든 간에 흘려 적어서 본인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본인이 명단 듣다가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하고 사실상 뭐 비속어까지 쓰면서 중단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저 부분을 누군가에게 지시를 할 요량으로 쓴 메모는 아닐 겁니다. 정서는. 그러면 본인이 흘려 적은 것을 본인은 알아볼 건데 누구한테 주려고 저걸 정서시켰다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누구한테 정서시켰다는 부분은 그게 맞는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주려고 정서시켰다는 부분뿐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저 메모를 받은 거를 가필했든 아니면 본인이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에 주려고 저걸 적었든 어쨌든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봐야지만 만약에 제가 말한 바대로 누군가에 주려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적었다면 또는 누군가한테 받아서 가필했다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박선원 의원한테 가고 국회 정보위로 갔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쨌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여부가 문제가 돼요. 따라서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분 입장에서도 떳떳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홍장원 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없어요. 저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직권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에 뭐 이른바 체포지시 살생부 작성시키는 사람 반대라고 했어요. 흘려 쓴 글씨체가 제 글씨체다. 제가 왼손잡이를 흘려 쓴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여당 얘기를 하면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홍장원 전 1차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용을. 왼손잡이 아니고 수사해야 된다라고까지 했는데 다음 화면 볼게요. 오늘 성일종 의원처럼 아니 저렇게 중요한 걸 보좌관시키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했고 어제 박수혁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그 장현주 변호사님. 지난번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서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묻잖아요. 검거 요청이냐 검거 지원 요청이냐 등등 해서 뭐 물론 또 다른 동일 인물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으니까 취지가 훼손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보통 형사재판에서 증언이 오락가락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문제를 삼는 거 아니냐.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재판에서도 뭐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면 신빙성이 부인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제 홍정원 차장에 대해서 결국 이 메신저를 공격하고 흔드는 이런 기저에는 결국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홍정원 차장의 메모나 이런 이야기, 체포적 이야기로부터 탄핵과 관련된 공작이 시작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더해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홍정원 차장의 이 메모가 완결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것이 메모였기 때문에 뭐 왼손으로 써서 글씨가 흘렸어서 아마 나중에 보면 본인도 알아보기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보좌관을 시켜서 정서를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 자체에 대해서 이 메모 자체가 완결하게 작성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메모의 증거력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모 말고도 대통령의 뭐 내란 혐의라든지 또는 탄핵 절차에서의 위헌성을 가르는 데에는 메모가 유일한 증거인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의 많은 증거들이나 또 진술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홍정원 차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메모의 신빙성을 이유로 흔들거나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요청은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탄핵 공작이라는 이 프레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김근식 교수님, 홍장원 전 차장이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이 내란몰이 혹은 증인, 여당의 공세가 갈수록 더할 거라고 했고 그런다고 재판 결과가 바뀌겠냐. 홍장원 차장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일종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저걸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수사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뭐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고발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연관된 그 주요 행위장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예.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만나서 오염이 진술이 오염되고 무슨 공작 회의된 게 있느냐라는 것은 저는 부차적인 문제로서 진실이 가려지면 될 것 같고요. 본질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 계엄 이후에 홍장원 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건 양측이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두 명이 통화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홍장원 차장은 저렇게 메모까지 해서 할 정도로 내가 받아 적은 게 당시 정치인 체포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게 없었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홍장원 차장은 저 이름들 자기 마음대로 정말 대통령을 탄핵시킬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지었을까요? 근데 분명히 입증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전화 통화한 다음에 바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인영 방첩사령한테 받아 적은 걸 기억을 해서 썼다는 건 확실한 거고 그게 또 확실한 신빙성이 있는 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뒤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똑같은 내용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 위치 추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그 계엄 당일 밤 심야에 그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여인영하고 전화해서 체포에 관련해서 도와라라고 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상황 증거상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여인영 박재사랑하고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안 했으면 뭐하러 그 심야 시간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또 조지호 청장에게 불러준 명단하고 비슷하게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 자체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